제가 사는 이 일부 중소도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살던 농촌 지역에 때 아닌 졸지에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으로 여럿이 생겨나게 됐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몇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그야말로 졸지에 만드는 졸부가 된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나 높은 주위의 사람이란 그게 거저 얻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노력과 그 참 고통 고난 속에서 얻어낸 값진 그런 보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고 갑자기 생각도 안 했어.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 큰 돈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준비 끝에 완벽한 수용의 자세가 돼 있을 때, 그렇게 답게 됐을 때, 부자답게 됐을 때 돈을 많이 만지게 되면 아무 탈이 없이 부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높은 지위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경제 대국이 된 나라에서 준비되지 않는 졸부의 나라로 부작용은 너무나 당연할 것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병원에 가보면요, 옛날에 병원에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았어요. 사람이 넘쳐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를 정도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원인은 저는 육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가 교육청에 장학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너희들 운동을 좀 해라. 운동을 하면 국가대표도 되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서 선수들을 좀 그 학교에서 육성하는 선수들을 좀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PPT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강연을 했어요. 첫 해 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말도 잘 들어요. 두 해 가니까 조금 좀 집중이 안 돼. 3년째 가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식사 습관하고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감히 지금 다 같이 고기 먹는 시대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고깝게 들리겠지만, 저는 채식을 30년 동안 만 30년 이상을 한 사람으로서 그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뭔지. 거기 있는 사람은 몰라요. 교회에 들어앉아서 교회의 일을 보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요.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시 들여다봐야만 저건 잘못됐구나, 저건 잘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대장암은 완전히 고기하고 관련이 있는 병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 있는 사람,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랭킹 1위가 돼버렸어요.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물론 대장암만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요새는 비뇨기과를 한번 갔더니까 사람이 넘쳐나요. 넘쳐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채식을 해야 되는, 이런 소식을 하고 채식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100% 다, 거의 다 소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욕심도 없고 소식을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냐?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선진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선진적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념과 같은 거죠. 홍익 이념. 단 남이 널리 잘 되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 차리이타정신으로 널리 이렇게 생각해야 할 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 남이 돈 빌려달라서 돈 다 털어먹고 자살한 사람의, 또는 또 너무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일어서서 병들어 죽은 사람에 잘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자기가 받은 그 왜 그렇게 많이 받았냐면요. 요즘은 그냥 공시지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시가하고 맞춰서 주기 때문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농토를 마련해가 농사 짓는 사람은요. 그 농토보다 10배는 더 크게 많이 장만해가지고 트랙터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살고 잘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 왜? 자기 생활 태도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살았으니까. 부자만 된 거죠. 그냥 진정한. 그분들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욕심을 내고 뭘 했다 뭘 자기 안 맞는 것을 해다가 또 친구한테 사기당해 뭐 친척들이 돈 꿔달라 해서 꿔줘가지고 돈만 못 받아가지고 목마대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참 이제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자도 수행을 열심히 할 때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재계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마음가짐에 긍정적인 마음가짐 하에서 수행을 해 연불 수행을 해야만 진보가 정말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 물밀듯 쏟아지는 부작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쏙쏙 들어가가지고 다 기억해요. 아무리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타나면 질투심이 일어나고 남 험담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연불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자비정신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연불을 해주거나 연불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연불도 항상 누굴 만나면 그분이 부처님이 되세요. 부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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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비심을 항상 내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크게 진보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사랑의 법칙, 자비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행을 하면서 연불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혁인조치에 그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고 부자가 될 것, 또 연불을 해가지고 큰 수행자가 되려면 그 인품을 갖춰가지고 큰 수행자가 돼야만 그 진정한 수행이지. 연불만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떼돈을 벌기 위해서 연불한다고 그래서 그게 잘 될까요?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부처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